안녕하십니까, 이영사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현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가 대표적인 게 경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옆에 시세보다 훨씬 지금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금 받죠. 특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지금 3, 40% 이상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과천지정타나 뭐 하남 강일지구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공분양으로 하는 거는 뭐 3, 40% 이상 수익을 남기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전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전망 하나하나가 모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KB 부동산 걸로 해서 이번에는 안 돼. 10월 달 건데 저희가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전망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해서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만큼 지금 조금 정부에서도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별로 그렇게 썩 내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목차로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해외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요약본부터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택 가격에서는 전국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및 매우 높은 걸로 기록이 돼 있죠.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격과 우리가 얘기하면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래량에 대한 걸 보시면 거래량은 크게 위축됐어요. 크게 위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은 높은 수준인데 거래량이 위축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반등할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폭등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도 마찬가지 높은 수준으로 가격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수준은 되는데 일부 지역만 올라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주택 금융에서는 자, 보시면 주택 대출이 급증을 하고 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끌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역발상으로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사업자 신용자금 가계대출이 급증했어요. 가계대출 전체가 다 급증을 한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 금리는 뭐 역대 최저 수준이 연체율도 안정적이. 자, 우리가 얘기하면 금리도 안정적이고 연체율도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연체율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를 나타낸다? 아, 다음번에 나올 경매 물건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주택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걸, 다른 거는 좀 처분하더라도 주택은 처분하지 않겠다, 연체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있고요. 상가 같은 건 요약 정리해서 보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도 상승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인천, 경기가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서울도 물론 그렇지만 오피스텔도 최근 거래가 증가 양상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나 이런 쪽은 지금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가 하락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접 투자는 넘어가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전세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부 대책 이후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고 있어. 수요자들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지속되면서 연속으로 내외로 0.8% 내외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면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3분기 상승률이 2.45%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전체 상승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정부는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 실거주, 청약, 대기, 그 다음에 매매가 부담 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는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지난번에 이제 전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매매가가 매매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는데 서울이나 이제 경기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지수의 변동률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쭉 애지간하면 설명할 가능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망지수에 KB분양 전망지수에서는 비교적 매매 전망지수가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섰어요. 안정적으로 돌아섰는데 전세 전망지수는 상승을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129면 높은 거고 109면 그렇게 조금 100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수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구나. 자, 하반기 들어 서울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 전망은 다소 둔화되었어요. 전망은 다소 둔화되었거나 모습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계속 소폭 상승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키맞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항상 보셔야 될 게 강남의 집값을 항상 보셔야 돼요. 강남의 집값이 강남권이죠. 강남이라고 여기서 그냥 강남권.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얘기해서 강남권이라는데 강남권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을 항상 보시고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가 멈추면 다른 데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하락을 하면 다른 데도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매물 부족으로 해서 전세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 매물 부족으로 해서 전세가는 상승폭이 확대될 거예요.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가격 차이로 인해서 관망세가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모드로 돌아서요. 그래서 전체 지수, 매매 가격이나 변동률은 지금 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자, 일부 지역, 호재의 일부. 제가 아는 분도 닉네임이 호재라는 분이 계신데, 자, 호재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전세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광명의 재개발, 그 다음에 수원의 수인선,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런 호재가 나온다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교통호재, 그죠? 교통호재, 개발호재.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죠. 교통호재하고 개발호재. 자, 광명 재개발, 개발호재죠. 수인선, 교통호재죠. 그 다음에 사무시, 3기 신도시, 이것도 물론 개발호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데는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이런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경기 인천 주간 매매 전세가 변동률을 보시면 이쪽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모드가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수도권을 보겠습니다. 비수도권을 보면 대구, 대전, 세종 여전히 이제 뭐 강세가 나타나고요. 강세고 5대 광역시에서 이제 저는 이게 한동안 이게 대구 올라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전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 유성구 쪽 등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거죠. 최근 부산 해운대구 그죠? 울산 남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강세는 레전 서구 쪽, 그 다음에 달서구 쪽. 안 올라갔던 지역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5대 광역시도 보시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를 별도로 그 이메일을 달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 KB 비타민 자료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하면은 인기가 없다 그러는데 진짜 인기 없더라고요. 진짜 인기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꾸준하게 공부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주택자이시거나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공부를 해 놔야 내가 언제 사지 뭐 이런 것들도 가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기록적인 매매, 전세 가격 상승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계속하고 있어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서 25%, 전세는 13%. 앞으로 세종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종의 전세값은 계속 더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상승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뭐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주택 거래죠. 거래량은 자, 전월 대비해서 39%나 감소했어요. 근 40% 감소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의 감소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의 감소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감소, 지금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긴 하지만 전환이 되기 위한 이제 혼돈의 시장이 온다는 거죠.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기 위한 중간 시장이 항상 혼돈 시장이 와요. 그 거래량이 그래서 감소했다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이런 거죠.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상당히 상승하는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락이냐 하락 국면을 이거 상승과 하락은 부동산 심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규제가 있고 뭐하고 저도 뭐 예측하기 어렵고요.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급격한 하락이 오겠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미분양은 변동 없는 수준이에요.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이 변동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는 이제 뒤에 보면 분양에서 보시면 지방권들이 이제 분양이 많아져요. 그거를 이제 미분양의 전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조가 될지 아니면 폭탄이 될지 아니면 뭐 폭등의 원인이 될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지만 미분양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양 물량에 대한 거는 여기 보면 전월 대비해서 33% 감소했어요. 자, 지금 보면 무지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분양 레스나 규정하거나 추석 연휴 등으로 해서 물량 감소됐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월 대비 55%가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연말까지 분양 공비는 많으나 상반기 유사하게 분양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제일 핫한 것들이 몇 군데 나오죠.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나 강일지구나 뭐 이런 데 공공분양하는데 서울은 공공분양하는 데가 없지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공공분양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나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명의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보시면 세종시 주변이 지금 제일 토지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비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 30% 감소했어요. 전월 대비 이렇게 30%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이게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지금 뭐 그 보상이 아직 안 끝난 데도 있고 보상을 아직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하죠. 대출금리, 신용대출, 대출금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급증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소 진정부는 대출 담보대출 금리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사철인 8월 전세계약 증가 등으로 8월에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게 8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9월 달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그거죠. 아,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금 3040이나 젊으신 분들이 주식에 지금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뭐 제 주변에도 지금 요 잠깐에 몇 억을 벌었다 그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주식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부동산도 하지만 주식도 뭐 관심을 갖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금리, 연체율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세 지속되고 있고요. 0.7, 17. 거의 우리가 얘기하면 연체율이 0.17이면 최저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 역대 최저 수준. 우리가 보통이 한 0.3 정도, 0.3에서 0.5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거기서도 이제 연체 기준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것도 이제 세분화 들어가면 주택 연체냐,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사업자 연체냐 아니면 오피스 아니면 이런 거의 연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가 연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연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체가 0.17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매 물건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물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가 수요는 우량 물건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앞으로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상가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로 해서 어디동 어느 상가 아시죠?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상가하고 토지는 제발 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가보지 않고서는요 상가와 토지는 모릅니다. 아파트는 제가 여기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또 저도 무지하게 많이 답사를 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데는 가서 거다 뭐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와 토지는 분석이 안 돼요. 전화로 해서 어떻게 그 재산권을 그렇게 남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유튜브 이런 자료나 이런 실이 생기거나 아니면 별도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재미나 재테크 밴드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그 밴드나 다른 쪽의 밴드에 저희가 회원들 밴드에 이걸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KB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은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문제는 보시면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걸 가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임대가 보시면 전세 가격이 중요합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중요한데,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중요해요. 수익형이니까. 자, 보시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그렇구나. 컴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 보시면, 여기, 이쪽을 자세히 보세요. 이쪽. 여기를 보시면,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저기가 인천 경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지금 월세 가격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경기로 밀려나가는 거죠. 원룸이나 이런 그 오피스텔 살 분들이 밀려나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은 앞으로도 많이 뭐 교통호재 있는 쪽으로는 이제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오피스텔은 이게
정권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정책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뭐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오피스 임대도 넘어가겠습니다. 오피스 임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피스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양극화가 일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반전이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비대면이 많아지고요. 상당히 좀 많아지는 거. 간접 투자 상품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른 쪽에서는 간접 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간접 투자 상품 지금은 조금 부동산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뭐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시장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판매량으로 2006, 자 신규 판매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최고치. 2006년 이후 최고치 증가한 주택 수요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주택에 대한 거가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보시면 S&P 지수죠. S&P 지수로 226으로 전월 대비 6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한 겁니다. 이걸로 보면 상승. 30년 만기 모기지도 뭐 역대 최저 수준이. 그러니까 모기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주택은 계속 수익을 낸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주택 판매량은 기록하면 2006년 최고 수준이다. 자, 기존 주택 판매량은 신규 주택 10만 건을 기록하면 2006년 이후 최고. 그때도 버블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죠. 리먼 사태 이전에 버블 얘기가 굉장히 나올 때 이게 바로 이 리먼 사태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먼 사태까지가 2008년이니까 2007년 말 2008년이니까 2년 동안 무지하게 미국 그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거만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 모드로 갈 거다라는 거죠.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시면 신규 주택 창고도 증가할 것. 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판매량이나 이런 걸 계속 건설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 트럼프 정부 주택봉 뭐 이렇게 해서 10년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6,400억 달러를 얘네들 통도 커요. 6,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고 미국은 코로나19로 여파를 해서 오피스 및 디테일 수정 리테일이죠. 리테일 제가 디테일이라고 잘못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리테일 시장에 타격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나 이런 거를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보면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장기화, 온라인 쇼핑 확대,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 수요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랬어요.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도 이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이번 달 거로 이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매매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지만 매도의 시장에서 이제 매수의 시장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거에 대한 지금 혼돈의 시장이라고 볼 거고 전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어찌됐든 뭐 양극화가 극명하게 일어날 거고 토지 시장은 앞으로 좀 더 거래량이 있고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이제 아마 더 옥죄면 토지 시장도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오피스 시장은 조금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 시장은 오피스텔 시장은 월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 신규에 대한 게 굉장히 열망이 강해집니다. 입지가 너무 좋거나 신규 임대를 순식간에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투자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부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